마당에다 막 쫙 처박아 놓고는 당신 쌍쌍 가시다란 게 그 뒷모습이 그렇게 엄격하셨고. 더 그렇게 하시니까 내가 더 잘 살아야지. 안 먹고 안 쓰고. 안 쓰고 안 떼고 불을 안 떼 겨울에. 불을 안 떼요? 예, 7년을 사니까 한 1억 정도가 모아진 것 같아요. 아침 새벽에 일어나 장마다가 거의 되게 해놓고 나와서 어린이집 가서 조회시키고 하고, 그리고 꽃 있으면 시청 가서 한번 구워다 보고. 이게 시청은 매일 가서 그러죠. 왜? 그냥 괜히 물 갈아준다고 가고, 왜? 내 옷을 이렇게 보도록 사람들한테, 공무원한테 힘들게 했지만서도 재밌게, 사실 재밌게 했어요. 재밌게. 직타운님께서는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많은 사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노인복지병원을 정말 잘 운영을 해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노인복지병원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것인지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는 먼 일 있으면 저는 이제 총고 와서 상의하는 일은 별랑 또 없더라고요. 예. 그 시청 공무원들하고 그렇게 관계를 맺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말하면 그 안테나를 이렇게 그쪽으로 이렇게 항상 세우고 이제 그게 있었어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복지관이라는 거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면서 또 하나를 개발을 해야지 이렇게. 또 시민들을 위한 예, 그렇죠. 혜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 프로 하면서 또 하나를 또 연구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죠. 그때만 해도는 다 그때 복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사실 많은 때예요. 이렇게 힘이 부족해서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못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안테나를 그렇게 세우니까,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이제 많이 이렇게 좀 사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그 화산동에 있는 화산 그 청소년 수련실도 이렇게 누가 이렇게 딱 알려줘서 막 그렇게 해서, 사실 지금 교무들은 몰라요.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이게 누가 이렇게 알려주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슬쩍 이게 관심이 있어야 살짝 지나가도 얼른 잡지요. 예, 관심이 없으면 누가 말을 해도 모르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청소년 막 그렇게 하고, 이제 그때는 그런 작업을 좀 할 수 있지. 왜? 시청 왔다 갔다 하니까 이렇게. 그리고 열심히 하니까 이제 그쯤 되니까는 그래도 원불, 지금 그잖아요. 원불교 많이 이렇게 일 잘한다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바람결에 노인 병원, 그 치매병원이 하나 생기는데, 그 전주 시내에서 이렇게 님비 현상으로 이렇게 막 그렇게 두 번이나 반납할 수 있는 그런까지 온 거예요. 근데 보건복지부의 사업은 한 번 반납하면은 그 다음에는 안 들어와요. 안 오지요. 이제 그러던 때에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 전화가 온 거예요. 시에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혹시 땅이 1,500평 있느냐고. 근데 교도가 없는 사람이 땅에는 없는데 그냥 있다고 그랬어요. 있다고 해놓고 어떻게 하더니 협을 좀 보려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그래 놓고는 제가 이제 시청에 이제 잘 아는 그 비서실에 혹시 시장님이 어디 가실 때에 나를 좀 내가 동승 좀 하고 싶다. 그러니까 또 아래에서도 작업을 하지만 그래도 시장님 이제 그때만 해도 가까운 좀 사이고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날에 이제 딱 동승을 해서 딱 동승을 했어 이제. 그리고 차에 가면서 그 치매병원 아마 제가 그랬나 저희들을 학교 때 깜짝 놀랐어요. 왜 그 님비 현상으로 지금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어려운 곳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서, 그렇게 어려우니까 종교가에서 해야지요. 제가 그렇게 딱 했어요. 그리고 그런 그 확신이 섰던 거는 뭐 어떤 이유에서 그러셨어요? 말하자면 근데 그리고 인터넷 보건복지 딱 들어가 보니까 꼭 필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으셨나요? 왜냐면 그 치매 그 노인들은 사실 우리나라를 사실 100년 동안 이 조단을 어른들이 그자날이 크듯이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그야말로 금수강산을 만들어 준 그런 어르신 누구냐? 우리 부모님 때잖아요. 근데 다 치매 걸리고 다 아프신 거예요. 네. 근데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몇 평, 우리 그러면은 그 건물 이렇게 지어주고, 이렇게 그 의료 자재는 사주는 걸로 딱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못 하겠어요? 일반 사람들은 빚을 내서 집 짓고 자기들이 집 짓고 다 사서 하잖아요. 그런데 병원 지어주고 의료 장비 사준다는데 그걸 못 할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리고 성실하게 하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장님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고. 그래서 그냥 정성껏 하겠습니다. 이게 저한테 맡겨만 주세요. 네. 근데 깜짝 놀라시더라고. 이게 그때 이제 좀 수긍을 하지. 왜? 그동안에 몇 년을 그 쌓아놓은 그것이 있잖아요. 시청에 왔다 갔다 한 게는 이제 조금 믿음이 조금 이제 가셨겠지요. 네. 근데 이제 땅을 구하는데 이제 그 참 복잡한 얘기가 참 많았지만 하여튼 1,500평을 이제 구했는데 제가 집을 크게 지어보더란 거 땅을 안 사봐서 그냥 가서 그냥 어쨌든 간에 땅을 샀어요. 근데 어떤 땅이냐면 칙칙한 산에 골목에 그 방죽 있죠. 소로 방죽. 소로에 그 언덕을 지나서 이렇게 그 땅이 1,400 몇 평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어디 무슨 동이에요? 이게 그 있다고 해놓고는 네네. 없지 이제. 그래서 제가 격구청을 찾아갔어요. 네. 이제 이산법사님한테. 그렇게 시에서 이렇게 땅이 있냐? 그래서 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 내가 뭔 땅이 있거든? 그러시 이제 그 숙타원님이 뭐 하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좀 복잡한 얘기가 많이 있어. 이제 그래서 이제 말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 그 복잡한 얘기 다만. 근데 그래서 그 땅을 하여튼 1,500평을 얻고 이제 병원을 하겠다고 시에다가 이렇게 서류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는 실은 그 땅을 살려면은 지적도를 떼어봐야 맞죠. 이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인가? 길이 있는 거 없나? 근데 이제 무식하니까 그냥 그 돈을 그거 산 거예요. 근데 시에서 건축사의 소견서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서신동에 그 길사님, 한길사님한테 그랬더니 시에서 맹지에 그게. 길이 없어요. 저는 사람 다니는 길이 길인 줄 알았지요. 이게 한 번도 해보들 않고 지적도를 안 떼봤은 게 맹지를 산 거예요. 그랬더니 시에서 그러면 길을 내라고 그래요. 그 길을 내보려니까는 7억이 들어 이렇게. 근데 나는 그래서 제가 손을 들었어요. 못하겠다 했더니 시에서는 깜짝 놀라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한다고 해서 마음을 놓였는데 못 한다고 하니까 그랬더니 이제 대토를 해라 하면 어떠냐. 그래서 대토를 한 것이 지금 병원짜리예요. 그것도 칙칙한 그 나무. 근데 마침 그 완산고등학교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이렇게 진짜 좁았어. 이렇게 막 자갈이 있고. 그래서 그 땅을 딱 2,000평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1,500평만 이제 내놓고 이제 500평은 하는데 그래도 시설 하나 하려고 이제. 그래서 그때는 이제 조금 생각이 났던가 시 담당도 와서 봐라. 시의회 가서 봐라. 봐서 괜찮다고 하면 우리가 계약을 하겠다.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땅을 와서 갖고 이제 토목공사를 이제 들어갔어 이제. 어느 날 그 공무원이 전화가 왔어요. 동네 지금 난리가 났다고 데모 온다고. 저는 그때 이제 복지관 그 몸에서 지금 그 건물을 지금 병원을 짓는 거지요. 그때는 차가 있어도 그냥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그걸 댕겨서 자전거 타고 그 병원 자리를 왔다 갔다 했어 이제. 그때 동네 사람이 막 모여가지고 제가 나타나니까 뭐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 되게 보면은 이렇게 안내판을 붙여놓고 하잖아요. 뭐
병원, 네네. 뭐 면접 얼마. 근데 네. 그것도 없이 전혀 없이 이제 그렇게 토목사를 하니까 그냥 몰래 이렇게 들어오려고 이제 숨어서 그랬던 이렇게 식으로 했다는 심으로 그래서 식으로 이제 내가 좋은 병원을 지어주겠다 했더니 막 삿대질하고 욕을 하면서 그런 병 같은 욕을 하면 안 되지. 또 니는 집 앞에다가 이렇게 지어라. 험한 소리랑 다 들으시면서 하면 그 지금 그때 엄청나게 담당 여자 힘드셨겠어요. 그 공무원은 더 나보다 더 험한 소리를 들었죠. 그런데 그런 그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 어려움들은 어떻게 극복을 하셨어요? 이제 그런 데모를 또 한 번은 세 번째 하는 데모는 시에서 이렇게 차 한 잔 보내주고 또 그 집 걷는 그 건축소 그 윤 사장님 계시죠. 제1건설 네. 거기서 차 한 차 사람 보내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 법인에서 이렇게 청년을 갖고 우리가 세 차니까는 100명 이상 우리가 모였죠. 어떤 데모를 하니까 그것도 술술 이렇게 옆에 서 있게라도 해야지 데모. 근데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누가 있었냐면은 지금 그 김정석 과장님 그때는 국장님 그분이 이렇게 핸드마이크를 두고 데모를 시작한 거예요. 그때 내가 시장실에 가서 오늘 3시에 그 거사하네요. 이제 그랬더니 그 공무원 그 담당 그분이 저보고는 못 나타나게 하더라고요. 하고 제가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이게 화나면은 사람을 못 보고 막 이렇게 해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자가용 속에서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는데 무력 충돌도 있었나요? 거기가 원래 논이었어요. 저는 그때 후회 한 번 했어요. 저렇게 반대하는 속에 내가 저렇게 이렇게 병원을 해도 되나. 근데 일을 해결하려면은 이렇게 딱 수면 위에 올라와 일이 해결이 되지 여섯 앞쪽에 딱 눌러놓으면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그 데모를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그 데모는데 우리 병원 들어가는 거기다가 그 큰 실이 어디서 그 동네 사람이 가져왔는지 쭉 그냥 매수실 때 갖다 놓은 거예요. 이게 끌어가들 못 오게 머리를 저쪽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데모를 하는데 보건소에서 그 차량까지 갖다 놨어요. 그 차 있죠. 구급차까지. 누가 하나가 실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무원은 따라가서 밤새 있던 이제 그 동네 뭐 이렇게 안 좋은 환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뭐 간질 그 사람이 쓰러져 버린 거예요. 데모에 이제. 근데 막 데모는데 무섭고 우리 식구들은 이렇게 저렇게 못 오게 이렇게 달달달 이렇게 몰게만 했죠. 근데 막 넘어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그 직원 그 담당이 그 대표들하고 이제 나하고 이제 시장실로 갔어요. 거기서 중개를 시장님 해주신 거지요. 네. 그 병원 지하에 그 장례식장은 빼고 동네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얻어야 되잖아요. 네네. 요구하는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차라리 뭐 좀 해주세요. 그랬으면 썼는데 그건 아니고 길이 좁아서 이렇게 길도 크게 내주고. 네. 내주겠다 그러니까는 안 믿는 거예요. 왜 거기 큰 이제 그 말하면 안 되지만 그게 들어오면서 길을 내주겠다고 했는데 안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말해도 안 들었는데 시장님이 하니까는 이제 다 이렇게 뭐라고 하지 거기 길 내주기로 그때는 지금 같으면 22억 들어서 길 냈어요. 지금은 그 요양병원이 전국적으로 한 1,300개가 넘어요. 그리고 전라북도만 해도 60개가 넘고 전주 시내만 해도 그런 병원이 30개가 넘어요. 근데 전국적으로 5번째에 제가 그 병원을 한 거예요. 근데 병원을 딱 하려고 하니까 타이틀 내가 뭐라고 내가 이렇게 딱 정할까 싶어서 교전을 보는데 그 부모 보훈 조목 있잖아요. 네네. 부모님이 살아계시거나 생존에 계시거나 열반하신 후에라도 네. 타인의 부모라도 내 부모같이 모실 것이요. 네.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처럼 그 네. 타이틀이에요.
그 한마디만 딱 압축이 되더라고요. 내 부모처럼, 내 부모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병원을 하는데, 병원장을 하니까는, 실은 병원을 하려면 제가 그 요양, 아니 왜 간호조무사라도 하려고, 공부를 하려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공부를 한 달 하다 보니까 간호조무사는 가서 뭐 주사바늘 뭐 떼어주는 작업도 못 하더라고요.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간호조무사예요. 그래서 네. 한 달간 하다가 딱 집어치워버렸어요, 이제. 네. 근데 그러고는 병원 하니까 내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왜? 의사 같다, 의료진들 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90명 이제 정원을 했죠. 아, 노인 어르신 모실 그러니까는 수 있는 인원이요? 이제 90명 정원을 허가를 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새벽에 나가서 쭉 살펴보는 거. 그 일밖에 없어요. 근데 90명 개원해놓고 제가 바로 또 도청을 가는 게 증축을 해야 되겠어요. 증축. 90명 갖고는 타산이 안 돼요. 그랬더니 그때 참 과장님이 다른 분들이 이렇게 뭣을 다 해놓고 부족 오면은 증축해달라 그러는데 교무님은 인자 지어놓고 벌써 증축달을 하냐고. 근데 실은 지금 증축을 해야 바로 이렇게 또 환자가 또 오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이제 아니,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그때 그 직원은 몇 명이나 됐어요? 지금은 이제 90명인데 노인 어른이 90명인데 직원. 직원도 거의 같은 숫자였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타산이 안 맞지요. 타산이 안 맞아. 그래서 이제 한 달 만에 병실 다 채워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병원을 개원식을 할 때 도대체 병원에서는 그걸 못 하겠어요. 점심 준비를, 뷔페를. 그래서 교육청 가서 상의를 했는데 지금 같으면은 그 분당교당의 이선조 교무님. 네. 그때 그 서전직 교단 네, 교무해지 네, 싶어요. 네. 그리고 네. 석타원님 정수견 교무님이 그럼 우리가 다 해줄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저 분당교당 이선조 교무님하고 숙현 교무 둘이서 어느 교당은 뭐 김치 다 그렇게 해서 네. 나는 그냥 근데 겁나게 온 거예요 사람들이. 네. 이게 지 같으면 음식을 무엇을 했는가도 그리고 비가 되게 전날 많이 와가지고 그럴 여가도 없이 하던 그 개원식을 이게 지금 생각하면은 참 그때 전주 시내 교무님들이 많이 애썼죠. 그 뷔페 준비하고 어쨌든 간에 그때는 다 교도들이 많이 준비를 이렇게 그때만 해도 다 교도들의 병원이 많이. 지금은 병원이 동네 거의 있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2000년에 지금 전주 노인복지병원을 개원을 하셨잖아요. 그럼 지금 16년? 16년인가 제가 작년 1월 달에 네네. 퇴직했으니까 네네네. 만 15년. 15년을 했는데 근데 오늘 지금 사진을 가져오셨어요. 네, 복지병원 사진인 것 같은데 무슨 사진인가요? 이 사진은 지금 이제 시장님 모시고 이렇게 찍었는데 네. 이제 보건복지부 지침이 인증 의료기관이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다 인증 맞아 병원들 많이 생기잖아요. 네. 이게 인증 의료 평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네. 장모된 데는 어린이집도 평가 인증을 받잖아요. 예, 어린이집 보수기관. 다 복지관 네. 다 생겼어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평가원들이 5명 이렇게 와가지고 며칠 이렇게 다 구석구석 네, 본 분야별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준비하는데 그렇게 준비하는데 돈도 많이 들어요. 네. 왜냐면은 시설 모든 점검. 시스템이 저는 병원을 지을 때 환자 위주로 지은 거예요. 네. 복도도 넓게, 병실도 넓게, 네. 화장실도 바닥 불 다 넣고. 이게 지금 16년 됐어도 놀란 것은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병원에. 노인 냄새가. 그만큼 저는 15년간에 기초 작업만 한 거예요, 기초 작업. 그래서 이제 이 평가단들이 와서 이제 이렇게 인증서를 딱 보내왔어, 이렇게. 근데 그게 너무 눈물나게 좋은 문구가 뭐냐면은 환자가 행복함을 느끼게 하는 규정을 뛰어넘는. 그렇게 인증을 해줬어요? 이게 다른 병원 규정은 뭐라는 거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규정까지가
A 학점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규정을 뛰어넘는 병원이다 그렇게 평가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표정도 좋고 이렇게 너무 그냥 어르신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에 더욱더 그런 점수를 네. 가산점을 받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병원 하기 전에 서울 지금 어떤 병원 한번 방문했더니 네. 의원들이 표정이 어둡고. 표정이 어둡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어제 저녁에 먹은 그 약이 네. 덜 깼다라는 그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환자들 눈빛이 초롱초롱하지요. 대화 잘하지요. 근데 거의 다 와상 환자들이 왜냐면은 큰 병원에서 다 하고 이렇게 치료하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잖아. 더 치료할 것이 없어서. 그러면은 집에는 갈 수가 없어요. 왜? 자녀들이 걔만 할 수가 없으니까. 산업사에 나가가지고 돈을 벌어야지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있는 어르신들이 우리나라를 이만큼 이렇게 해주신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보온으로. 국가에서 이렇게 더 해주셔야 된다. 네, 왜? 이분들은 지금의 젊은 사람들이 다 노후대처럼 다 하잖아요. 내가 나중에 내가 뭐 자식들하고 안 산다. 다 준비하는데 옛날 어르신들은 우리 어머니 때만 해도 안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 어르신들은 그야말로 다 팔아서 그때는 노후대책 없었잖아요. 네. 그런 말도 사실 없었어요. 그냥 그 좋은 거 다 팔아서 가르치는 것만 어르신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는 자식들이 이게 한 부모는 10자식을 거느리잖아요. 다 키우고. 그런데 10자식은 한 부모를 못 모셔요. 왜 그러냐? 불효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가서 돈을 벌어서 그래서 살지요. 오신다더니 듬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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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논에서 울고 뻐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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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습해서 울때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면 비단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오신다더니 직타원님 기타 치시는 모습 뵈니까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요. 네. 근데 그 노인복지병원에서 그 기타 동아리를 만드셨다고 하셨어요. 예, 어떤 사연이 담겨 있나요? 이제 그 직원들이 한 100명쯤 되잖아요. 네네네. 이제 근데 물론 의료진들은 다 이렇게 공간에서 이제 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동아리를 한번 만들어서 취미생활 좀 하도록 하자. 네. 그리고 이런 기회에 여기 하나씩 악기를 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지 원래 이렇게 제가 기타를 조금 배우고 싶은 열망이 아주 있었어요. 평화복지관에 근무할 때부터. 근데 네. 이제 기회가 안 됐는데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하도록 했어요. 이렇게 하려고 이제 풍물반, 뭐 기타반, 네. 뭐 아코디언, 그 이제 하모니커? 예, 하모니카. 네네. 아니 하모니카 아니고 하모니카. 그 뭐지 이렇게 조그마한 거 오카리나. 네네네. 오카리나 반.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해는 그 논산 훈련소에 가서 풍물 배하고 예. 데려와서 풍물도 치고 네. 그 이제 또 제가 그 일주일에 2번씩 그 탁구 그 공무원들
이제 오게 해서 탁구를 쳤어요. 탁구 동아리도 네. 활성화를 시켰어요. 거기는 동아리보다도 의뢰 점심시간이 어쨌든 간에 탁구를 제가 해가지고 점심시간 다 탁구를 탁구장이 있었어요? 하여튼 만들었죠. 네. 왜냐면은 직원들이 이렇게 뛰어놀 수 있는 그도 하고 싶은 사람들은 할 수 있게 해야 피로를 이렇게 느끼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낮에는 탁구를 치게 하고 저녁이면 퇴근 후에 일주일에 2번씩 제가 병원에서 밥을 싸가지고 딱 이렇게 갖고 내려가요. 그 탁구장에 가면 공무원들이 바로 퇴근해서 오면은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노인복지병원 탁구장에 와서 와서 탁구를 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가까이 계시는 공무원들이. 네. 그럼 하여튼 뭐 소진할 때까지 탁구 치고 이제. 근데 그래서 네. 그 9월 달에면 사회복지 날이 있어요. 네. 그때 그다음에 그 각 시설들 이렇게 행사를 네. 해요. 네. 그러면 우리 병원에서 트로피 12개면 10개는 다 쓰러 해마다 이제 해마다 쓰려 하고 뭐 기타나 그런 뭐 동아리 반들은 병원에 행사 있을 때에 이제 그렇게 하고 공연도 해주시고 공연도 하고 네. 그게 사실 점심시간에 잠깐 배우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한 번은 이제 그 도청 행사에 식전 행사로 이제 갈 때는 이렇게 조끼 싹 사서 제가 이렇게 입혀서 식전 행사 한 게 나는 칠 줄은 모르지만 그렇게 원불하고 치마지 교무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싶어서 그냥 가서 이렇게 고개만 끄덕끄덕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탁구 시합 나갈 때는 어쨌든 옷 싹 새로 싹 사서 티 사서 입혀서 이렇게 탁구 시합. 그러니까는 탁구 시합 할 때면 하여튼 다른 시설에서 아이고 전주 병원에서 또 우선급 다 타가네. 그래도 항상 거의 90%는 다 이렇게 가져오다시피 했어요. 말씀 듣고 보니까 그 노인 어른들도 만족을 하셨지만 사실 직원분들도 굉장히 단합도 잘 되고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같이 모여서 이렇게 노래하고 뭐 오카리나하고 이제 이게 좀 이렇게 저는 그것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네. 이제 그렇게 하고 뭐 그렇게 그냥 재밌게 하여튼 직원들이 저는 그랬어요. 오늘 하루가 짧았냐? 그러면은 너희들이 하고 싶은 일 다 열심히 한 것이다. 오늘 하루가 지루한 것은 그것은 잘못 살은 거다. 기왕이면은 아이고 여기 시간이 빨리 갔지. 그렇게 하도록 하루를 보내라. 한 게 사실 직원들은 좀 피곤했지만 나는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불편하면은 다른 데로 옮겨도 나는 말을 안 한다. 그러나 너희들이 나가지 않고 열심히 사는 데는 언제까지 데리고 근무를 같이 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뭐가 좀 어려울 때는 이렇게 같이 항상 상의해서 이해를 구하고 할 때는 또 열심히 하고 이제 그렇게. 아까도 말했지만 15년간을 딱 15년간 근무를 했어요. 기초 작업. 그 집 질 때 밑에 주춧돌이 튼튼해야 집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이게 이제 직원들한테 진짜 내 부모처럼 모셔라. 자녀들이 부모님을 모셔놓고 돌아갈 때에 이 정도면은 뭐 괜찮겠다. 그런 기분이 들도록 열심히 해라. 그래서 저는 마당에다 꽃도 많이 심고요. 어떻게 하면은 보호자들이 모셔놓고 울지 않고 되돌아서 갈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이제 네. 믿을 수 있도록 네. 저는 어떤 15년간 그 기초 그냥 네. 기초만 사실 네, 다진 정말 것이요. 중요한 일을 하셨어요. 그 병원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상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2014년에는 대한민국 나눔 국민대상에서 그 국민 포장을 받으셨죠. 네. 예. 그 지난해에는 또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에 또 초대를 받아서 이제 가셨다고 들었는데 네. 정말 소회가 남다를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네네. 이제 이 사진이 네네. 나눔 나눔 국민대상 받을 때 사진이 예, 있어요? 예.
KBS 가슴에 이게 찬 게 지금 포장. 네, 포장 훈장. 네네네. 무궁화 네. 가운데 무궁화가 있는 국민 포장이네요. 네. 아, 이걸 2014년에 이렇게 받으셨어요. 14년에 이제 가서 저는 내가 개인이 받아서 이렇게 좋다 이제 그게보다도 이 속에서 그 원불리가 이렇게 친화적으로 있고 같이 이렇게 서 있다라는 그것으로 그냥 그동안의 그 피로가 다 이렇게 이제 풀린 것이고 이게 지금 그때 받은 그게 예, 그 표창증이네요. 네, 포장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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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국민 포장 받으셔서 예, 이게 귀하는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하여 국가 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다음 포장을 수여합니다. 해서 대통령 이름으로 받으셨네요. 예. 네. 근데 대통령 이름으로 받았지만 대통령 상 우에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몇 년을 전주에서 이거 살다 보니까 나도 이렇게 구슬을 깰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어갔어요. 네. 근데 내가 사실 구슬을 깨울 수 없잖아요. 내가 한 일을. 근데 누구 보고 너 내 구슬 좀 끼워보면 그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그래 나도 구슬을 좀 끼운 게 뭐 상이 아니라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들어가지고 이제 그런데 그 양타원 정덕균 교모 지금 우리 병원장으로 네네네. 병원장 근무이사라고 그 정덕균 교모가 내가 데리고 있던 그 교무를 시켜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작업 말씀하세요? 그동안에 살아온 것을 이렇게 수줍을 아, 네. 이제 하고 있는 것을 어느 말 속에 제가 다 캐치를 했어요. 아,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해서 지금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떠냐고 이렇게 묻는 식으로 살짝 물어서 그냥 글쎄 나도 구슬은 꿰볼 수도 있겠다라고만 사실 생각을 한 적은 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슬을 꿰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는 힘들게 이렇게 살았던 거 보면 사실 이렇게 나눔이라는 것이 타인을 위해서 나눈 것이 아니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나를 성숙시키고 나를 막 이렇게 그동안에 나를 위해서 일을 했지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때 방송국에서 와가지고 나눔이 뭐냐고 전 그걸로 갑자기 저를 성장시킨 거 아니 제가 저를 성장시켰네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지냈으면은 이런 일 없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내가 내 일만 했구나라는 그런 사실 생각이 들어갔어요. 그게 사진 찍을 때 내 개인보다도 그렇게 원불교 그 교모가 이렇게 이렇게 원불교 위상에 세워진 것 예, 같아서. 이제 그것에 이렇게 사실 이렇게 그도 내가 교단에 들어와서 조금은 좀 보온을 했나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이제 들어가지고 또 이제 우리 아버지가 나를 못 가게 했을 때 내가 일에 안 들어오고 딴 데로 갔으면은 그럴 텐데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네. 이렇게 이제 나눔을 실천하시면서 그 국가로부터 이렇게 인증을 받으셔서 상도 받으셨지만 전주 지역에서만 사실은 23년, 24년 동안 그 사회복지에 큰 힘을 기울이셨어요. 직타원님으로 인해서 이제 이 지역 사회에 어떻게 보면 그 사회복지에 큰 변화를 주셨다고 그런 그 생각이 들어져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지역 주민들이 원불교를 바라보는 시각도 좀 많이 달라졌을 것도 같아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이제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그
1년 동안 한 번도 평생에 목욕도 한 번 못한 사람을 위해서 목욕 차량이 하루 종일 이렇게 돌아다니게 이제 그것은 최초로 장애인 전라북도에 지금 조치를 하신 거잖아요. 전라북도 처음으로 이렇게 만든 그것이 하여튼 완산고 덕진고를 돌아다니면서 그 목욕을 해주는 그 사업도 하고요. 또 이제 생각도 못한 그 다리 밑 그 무료급식 어르신들 이제 무료급식 하며 또 그 수의 그 독거노인들 돌아가셨을 때 수의 사업을 하며 또 이렇게 그야말로 그 노인 병원 전국에서 5번째로 저는 하여튼 최고로 만들려고 노력을 한 거죠. 이제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제 물론 이제 인간 교무들은 아이고 저렇게 강된 교무가 일을 열심히 한다라고 그냥 그렇게 저희들은 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 교무님 그렇게 저렇게 보통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이제. 그런데 어디서 많이 알아주냐 공무원들. 공무원들은 어떻게 저렇게 여자 교무가 저 많은 일을 해서 이렇게 지역사회에 저렇게 좋게 할 수가 있을까. 그냥 원부의 교무님의 그 희생정신을 이렇게 그 장애인들의 목욕도 할 수 있고 그야말로 깨끗한 수유도 있고 가시게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것은 이제 다 스스로 다 평가를 해주시고 또 그 다리 밑에 무료급식이랑은 다 어쨌든 이 검정 치마적으로 입고 사실 왔다 갔다 했거든요. 왜냐면은 그때 누군가가 물어보면 이제 원부는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최선을 그냥 이제 그것이 이제 사실 저 개인이 한 것은 아니고 이제 우리 어른 스승님들 이제 교단을 딱 등에 업고 네. 그냥 그렇게 이제 근무를 한 것이죠. 네. 삶과 추억 W 이번에는 직타원님께서 평상시 소중히 받드는 법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네. 네, 이제 전무 출신의 길을 걸으면서 가슴에 새기고 계신 법문이 있으시죠? 그 네. 법문을 아 좀 그래요? 소개를 해주시면. 정산종사 법훈편 27장 말씀하시기를 실끝만한 사심이 단서가 되어 영겁대사를 그르치게 되나니 중도에 변심하여 타락한 사람들이 다 그대들이 스승이니라. 저는 항상 그 선하게 개호사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네. 꼭 선한 일을 보고 나를 깨우치기도 하지만 상대방의 그 악한 일을 보고 이렇게 깨우치는 것이 이제 훨씬 더 쉽게 깨우치더라고요. 그리고 일을 하고 보면은 한 번 잘못을 해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완벽하니 할 수 있는 그것이 딱 떠올라서 한 번은 실패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선하게 개호사다. 선한 일도 나를 깨쳐주지만 악한 일도 나를 깨쳐준다. 그런 법문이 이렇게 평생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제가 살아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부모님의 그 간절한 거기에 그 위반이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참 순경보다 그 역경이 더 단단하게 해준다. 이제 그런 이제 생각해보면 참 이렇게 아버님이 어머님이 아신다면은 제가 일생에 살아온 것을 보시면은 아, 그래서 저렇게 가서 교단에 사니 뭐 괜찮다, 잘 살았구나라고 하시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조금 이제 들어가죠. 네, 감사합니다. 그 보육원이나 또 복지관 그리고 치매병원 이제 이런 그 사회적 약자들에게 그 많은 위로가 되어 주셨잖아요. 나눔을 실천하시면서 이런 분들에게 힘과 용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법문이 있다면 어떤 법문이 있을까요? 이제 대전경 여운품을 보면은 네. 그 이제 14장에 이런 말씀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법문은 그때 꼭
나한테 해주는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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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느 때는 이용하는 법을 알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느냐. 그것도 다 이게 그때그때 따라서 법문이 이렇게 나보고 해주신 말씀인가. 네. 그런 게 순간순간 느껴지는데, 그 이제 그 14장을 보면은 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바르고자 하거든 먼저 나를 바르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배우고 다른 사람의 은혜를 받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은혜를 베풀라. 그리하면 나의 구하는 바를 다 이루는 동시에 자타가 고로 화합을 얻으리라. 저는 그 말씀이 항상 그 마음에 새김치가. 그러니까 직원들한테도 이렇게 내가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알지 않고서는 절대 상대방의 말을 수가 이제 없어서 항상 저는 그렇게 이게 직원들이 다 거의 다 타종교예요. 뭐 타종교라도 어쨌든 나는 이렇게 그리고 이 법문보다도 이렇게 하여튼 이게 직원들 말하는 것이 나를 가르치는 말이더라고. 스스로. 네, 그러니까는 나를 딱 올가미를 딱 만들어 놨더라고. 왜 저렇게 허락했으니 내가 먼저 실천을 해야죠. 올해가 원불교 개교 100주년이잖아요. 원불교 교화를 위해서 사실 원불교에서는 교화 교육 자선 3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 사회복지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을까 한 말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저희 공부할 때는 그냥 교학과 학교 우리 정전만 했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이제 많이 복수 전공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이제 공부를 이제 가고 우리 저 사회복지 공부할 때만 해도 사실 거의 교단 몰래 20살 가다시피 와서 공부를 했어요. 네. 이제 그런데 지금 어느 타종교는 그 교회의 그 지역 복지를 다 하고 있어요. 특히 뭐 애기들 방과후 그렇게 타가 네. 교실 한다든가. 네. 그러면은 그 교회 애기들 다 먹여가면서 가들 공부를 가르치지만 뒤에서 보면 선교의 발단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많이 달라졌지만 우리 교단은 교화는 교당이 교하자. 복지는 뭐 복지 사업을 하는 뭐 교무. 이제 그렇게 또 지금 많이 달라져서 이렇게 이제 그래서나 어느 교당에 처해 있든지 그래도 지역사회에 그래도 항상 복지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원불교가 참 좋다고 그래요. 참 일도 잘하고 참 좋다고. 저는 교도 숫자가 많아져서 정부에서도 알아주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복지사들이 복지를 잘 하니까 그래도 원불교에다 지금은 다 그잖아요. 원불교에다 맡기면 다 잘한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 소리에 위반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시에 가면은 시에서 실망할까봐 열심히 이렇게 살고 또 깜짝 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해 잘못하면은 교단에 이렇게 욕을 먹을까 싶어서 열심히 이렇게 살아서 그야말로 각 교당에 있는 교무들도 항상 이렇게 이제 복지를 같이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 이게 같이 교단에다 커갈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네. 마지막으로 이 선진으로서 사회복지에 이바지하고 싶어하는 후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저는 그 복지와 교화가 전 둘러보지 않아요. 네. 복지를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대상이 되잖아요. 그리고 항상 사회에 뭐 그늘지는 곳, 뭐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까이 가서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그 무아봉공의 그 정신으로 그렇게 그늘진 곳을 이렇게
밝게 만들어 주는 것이 저는 그 종교인의 사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사실 이렇게 교단에서 교화자로 있었지만은 어려운 사람들 항상 가척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좀 생활이 좀 부유한 사람은 저희들이 방문 안 해도 괜찮고 이해가 되지만 어려운 사람스럽게 이렇게 침투를 해서 교화를 한 기억이 나고요. 사실 그것이 우리 그 교역자, 그 종교인들이 꼭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그 복지와 교화를 둘러보지 않고 사는 사람, 그리고 가장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도움을 주는 무아봉공의 정신으로 사는 게 우리 전무 출신이 아니냐 하신 그 말씀이 굉장히 가슴에 많이 와닿습니다. 오늘 삶과 추억 W를 통해서 직타워님의 그 삶과 추억을 꺼내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살아오신 교화 현장에서의 무아봉공의 삶과 그리고 복지 현장에서 나눔을 통해 대종사님의 교법을 어떻게라도 세상에 전하고 이 전무 출신으로서의 사명을 다해오신 일생을 소중한 일생을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화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